네, 소개 말씀 감사합니다. 저기 대전에는 카이스트 때문에 여러 번 왔었는데 여기 이렇게 좋은 호텔이 있는지 몰랐고 또 호텔 옆에 또 우리나라의 연구를 이끌고 있는 또 IBS가 옆에 있더라고요. 참 굉장히 뿌듯하게 IBS 건물도 보고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사실은 뭐 흉부 방사선 사진과 심전도가 이렇게 주로 돼 있지만 결국 진단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뒤에 이 다음 세션은 이제 박출률 보존 신부전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빼고 앞부분들 진단에 대해서 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부전 전체에 대한 얘기들이 없어서 제가 이 내용을 좀 넣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신부전 학회 할 때 2022년 신부전에 대한 팩트 시트를 신부전 학회에서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유병률, 뭐 발생률, 그리고 이제 입원하게 되는 거, 사망, 모든 질환이 이제 고령화 사례에 맞춰서 이제 20년 사이 이런 큰 변화들이 있어서 신부전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런 걸 말씀드릴 수 있고, 특히 사망률, 특히 이제 아마 뒤에서 치료들에서 많이 나오는 게 입원 환자 입원하게 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올 텐데, 그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환자가 확실히 입원을 하게 되면 생존율이 확실히 나빠진다라고 하는 데이터가 우리나라 데이터로도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환자들이 입원하지 않게 잘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아주 전형적인 케이스입니다. 72세 남자 환자분이었고 흉통과 이제 니아 클래스 4 정도의 디스프니아를 주소로 내원을 했었습니다. 응급실에서 시행한 엑스레이를 보시면은 이 정도 엑스레이면 그 누구가 보더라도 심장이 이상하다라고 느끼실 수 있는 전형적인 카디오메갈리, 특히 LV 쪽이 인라지먼트가 된 체스트 엑스레이 소견을 보이고, 또한 과거 히스토리상에서 고혈압과 고지혈증 그리고 현재 흡연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뭔가 이스케믹 오리진, 어떤 코로나리 아터리 디지즈가 있지 않나를 의심할 수 있는 환자입니다. 응급실에서 시행한 피지컬 이그제미네이션 중에서도 주글라 베인의 엘리베이션, 주글라 베인 인거지먼트 같은 소견이 보였고, 피팅 이데마도 보였으며 렁에서 이제 크래클까지 드리는 아주 전형적인 볼륨 오버로드에 따른 신부전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릴 엔티프로비엠피라고 하는 바이오마커 같은 경우도 10,000 정도로 엘리베이션된 소견이었습니다. 내원 당시 시행한 심전도를 보시면은 사이너스 리듬이긴 하지만 인페리어와 레터럴 쪽으로 Q웨이브를 의심할 수 있는 소견이 좀 보여졌고, 초음파를 시행했을 때 리저널 월 모셔널 앱노멀리티가 보이면서 이젝션 프랙션은 한 20% 정도로 감소되어 있는, 그래서 그냥 누가 보시더라도 신부전에 합당한 소견이고, 코로너리 엔지오그램 역시 시행했더니 LAD, 프록시마라 이런 리전이 있어서 PCI를 시행했던 환자입니다. 이제 이런 환자들은 아주 티피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신부전의 정의는 뒤에서 여러 가지 박출률이 보존됐던 떨어졌던 등등이 했을 때 가장 기본적인 신부전의 정의는 바로 이것입니다. 심장이 기능 또는 구조적 이상, 그래서 우리가 심장 기능은 이젝션 프랙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구조적인 이상, 변형이 생기든지 이런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의 이상이 있고, 이것 때문에 혈액 박출, 시스톨릭 또는 충만, 이런 다이아스톨릭의 이상이 발생하면서 신부전에 의해서 될 것으로 생각되는 합당한 증상들, 호흡곤란, 다리 부종, 피로 등 여러 가지 증상과 이제 이런 신부전에 합당한 신체 징후, 피지컬 이그제미네이션이 보이면 임상 증후군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임상적으로 이 신부전이 의심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결국 심장에 이상이 있냐 없냐를 찾아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찾아지면 이거는 심장 때문에 생겼을 거라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신부전이다라고 진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결국 증상과 징후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과거 가이드라인부터도 많이 나오는 것들이 이 두 가지이고, 물론 전형적인 것, 특이적인 이것들이 모든 것을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전형적인 증상 또는 아주 특이적인 이런 징후가 있을 경우에는 조금 더 신부전의 가능성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증상은 호흡곤란에 이제 기자호흡, 우리 흔히 얘기해 누워라고 할 때 힘들어지는 올솜니아 같은 증상들, 또는 밤에 주무시다가 환자들이 힘들어서 잠을 깨고 하는 발작성 야간 호흡곤란, 또는 운동 능력이 나이 드는 것보다 더 빠른 저하가 생기거나 이상하게 요즘 계속 피로감인들, 또 운동을 했는데 이 정도 되면 나의 회복이 되던 게 나이가 든 것보다 더 빠르게 회복이 좀 더 안 되는 것 같은 이런 증상들이 상당히 심장과 관련된 이상과 관련이 있다라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 외에도 또 역시 비전형적이지만 체중이 늘거나 포만감, 식욕 저하 이런 것들도 많이 있을 수 있고, 특히 응급실 같은 데서는 포만감이나 식욕 저하 또는 간 수치의 상승
황달 수치의 변화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복부 CT를 찍었다가 뭐 특별한 스톤도 없고 오히려 컨제스천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해서 거꾸로 신부전이 진단되는 경우들도 왕왕 발생하긴 합니다. 징후에 해당하는 것은 결국 경정맥박 상승, 간 경정맥 확장 또는 청진에서 제3심, 3 갤럽이 들리든지 이런 등등을 통해서 이전 볼륨 오버로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군의관으로 근무하면서 군의관에 가면 사실 여기서 얘기하는 심전도와 엑스레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없는 상황에서 결국 신부전 환자를 볼 일이 많지는 않지만 그런 걸 생각할 때 결국 이런 증상과 징후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신부전이 아닌가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신부전을 평가하는 기준, 우리가 얼마나 숨찬지를 나누는 기준은 바로 니아 클래스이고 뉴욕 컬 어소시에이션이라고 해서 1, 2, 3, 4의 4가지 단계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증상이 아예 없는 거를 1, 약간의 제한이 있는 흔히 얘기하는 운동 시의 숨찬 정도를 2, 그리고 3는 좀 더 심한 제한, 흔히 집안에서 집안일을 하려고 할 때도 숨이 찬다. 집에서 빨래를 갠다든지 간단하게 설거지를 한다든지 이런 정도에도 숨이 차다라고 하면 니아 클래스 3 정도, 그리고 가만히 있어도 숨이 찬 건 니아 클래스 4. 그래서 환자가 내원하면 니아 클래스가 어느 정도인지도 확인하는 것이 평가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신부전에 이제 완전히 정리가 돼서 이제 신부전의 정의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결국 증상과 징후가 1번으로 당연히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이제 초음파를 해서 좌심실 박출률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케이스처럼 박출률이 40% 이하로 떨어지면 우리가 박출률 감소, 41에서 49를 경도 감소, 그래서 감소로 가는데 조금 덜 감소된 것 같은 경도 감소. 하지만 50% 이상인 경우를 이제 다음 강의에서 들으실 박출률 보존 신부전이라고 하고, 박출률이 보존이 됐다 보니 심장의 구조적 기능적 이상을 한 가지 정도 더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진단 기준 3에 해당하는 BMP 같은 것들의 변화 또는 이제 여러 가지 변화들이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하고 아마 다음 강의 때 자세히 나올 것 같습니다. 신부전의 원인은 뭐가 있을까요? 가장 우리나라에서 크게 나온 리지스트리 데이터를 보시면은 이게 아무래도 대학병원에 입원한 환자들 대상화했기 때문에 이스케믹 밸뷸러 등이 많긴 하지만은 아무래도 가장 많은 건 전 세계적으로 일단 이스케믹 오리진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코로나리 아터리 디지즈에 해당하는 리스크 팩터가 있을 경우는 반드시 이스케믹 원인을 감별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다양한 원인들에 의해서도 가능합니다. 가이드라인에서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마이오카디움 자체의 병이 있는 경우, 마이오카디움 자체가 이스케믹에 의해 생길 수도 있고, 카디오마이패스에 의해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마이오카디움 병 자체 말고도 이 앱노멀한 로딩 컨디션이라고 하는 거, 가령 혈압이 높거나 또는 판막이나 페리카디움 또는 볼륨 오버로드, 아네미아, 사이로이드 이런 등등에 의해서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로딩 컨디션이 있는지도 반드시 확인해야 되시고, 신부전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부정맥입니다. 따라서 심전도를 차량하면서 부정맥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고, 특히 심방세동이 있는지는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그런 관련된 케이스가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42세 남자가 니아 클래스 2, 3 정도로 내원했고 팔피테이션이 있었고 특별한 과거력은 없었습니다. 마일드하게 카디오메갈리가 보이지만 펄모널 컨제스천은 명확하지 않았고 NT-프로BNP는 1300 정도로 올라가 있었다라고 돼 있고 사이러트 펑션은 정상이었지만 심전도를 보시면 에이트리얼 플러터가 동반된 티피컬한 에이트리얼 플러터 소견이 보이면서 이젝션 프랙션이 조금 떨어져 있고 LA 인라지먼트도 있는 이런 양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결국 이 플러터에 대해서 RFCA를 시행하여서 깨끗하게 이렇게 사이너스 리듬을 만들고 나니 환자의 증상도 좋아지고 NT-프로BNP 값도 감소되는, 그래서 이런 타키카디아, 에이트리얼 피브레이션 같은 부정맥에 의해서 유발되었던 카디오마이패스이다. 그래서 부정맥에 의해 생긴 경우들도 반드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심전도에서 부정맥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부전의 진단은 결국 의심이 될 때 측정할 수 있으시다면, 실제 요즘에 많은 선생님들도 외래에서도 많이 측정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NT-프로BNP나 BNP 같은 피 검사를 하고 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은 초음파를 시행하셔서 초음파 이상이 있는지에 따라서 이제 박출률 감소, 경도 감소 등으로 나누면서 진행할 수 있고, 만약에 이 값이 증가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면 뒤에도 설명드리겠지만 이 값은 음성 예측도, 음성을 예측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즉 아니다라고 되면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라고 되기 때문에
의심이 될 때 이 값을 측정하셔서 낮다라고 하면은 심장보다는 다른 원인이 있지 않을까라고 먼저 생각하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나온 가이드라인에서도 역시 심부전이 의심이 될 때 이런 바이오마커, 심전도, 엑스레이를 가장 우선적으로 시행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BMP와 NT-프로BNP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기관 따라서 기관마다 어떤 것을 측정하는지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학병원들도 하나를 고집하지 않고 양쪽을 다 하기도 하고 이 중에 하나만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은 이 물질은 마이오카디움에서 특히 벤트리클에서 이렇게 스트레스가 생기면 분비가 되는 이렇게 물질이 있고, 얘가 프로BNP로 한번 잘렸다가 또 잘리게 되면 BNP가 되는 건데, 이렇게 BNP가 잘렸을 때 반대편 N터미널이 NT-프로BNP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약이 이제 사실 두 가지 다 어느 것을 하든지 우선적으로 더 하나가 좋다라는 데이터는 없습니다. 따라서 가이드라인도 앞에 보시면 각각의 컷오프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아르니라고 하는 네프라이신 이니비터는 이 BNP 수를 분해하게 되는 것을 억제해 줍니다. 따라서 아르니 같은 약을 쓸 때는 BNP 값이 약에 의해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약을 먹고 있는 사람일 때 BNP 값이 좀 올라갈 수 있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아르니 시대에는 BNP보다는 NT-프로BNP가 조금 더 많이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BNP는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감별 진단할 때도 되고, 진단, 예후, 판정, 앞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음성 예측도가 높기 때문에 의심되면 한번 해보시고 낫다 그러고 하면 다른 건가? 라고 판단하셔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가이드라인에서 비급성, 즉 아주 응급실에 올 정도의 상황이 아니라면 NT-프로BNP 125 정도 이하면 음성 예측하는 데 좋다, 아닌 걸 얘기할 수 있고, 급성이라면 300 정도로 조금 더 높은 값을 가지고 해서 응급실에 올 정도의 환자이다라고 한데 NT-프로BNP가 300이 안 되면 이 사람은 심장이 아니고 다른 원인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셔도 90% 이상 맞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하나가 모든 걸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BNP가 반대의 경우, 즉 심부전이 아니지만 올라갈 수 있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심부전이지만 내려갈 수 있는 경우, 즉 예측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각각 있습니다. 심부전이 아니지만 높아지는 건 나이가 많거나 빈혈, 콩팥이 안 좋은 경우, 뭐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있는 경우는 올라가더라도 아닐 수가 있다. 따라서 BNP만으로 확진하지 않고요. 심부전이지만 낮은 경우는 비만이 가장 큽니다. 특히 뒤에 설명드릴 Preserved Ejection Fraction 같은 경우 비만 환자들이 많은데, 비만 환자의 경우에는 오베시티 있는 아디포사이트에서 BNP를 분해를 하면서 실제 혈중에서 측정이 생각보다 낮게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런 비만 환자에서는 BNP 값이 낮다 하더라도 무조건 아니다라고 판단하시지 마시고 한번 초음파를 해보는 게 도움이 될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BNP는 최근에 이제 당뇨에서도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고, 이제 당뇨에서 심부전, 뭐 SGLT2 이니비터라는 약제 때문에 더 많이 관심이 있으실 텐데, 미국의 ADA 미국 당뇨병 학회에서도 2022년에 이렇게 NT-프로BNP를 측정하면서 심부전 있는 것을 측정 리스크를 확인해라라고 하는 것이 당뇨 가이드라인에도 바뀌었고,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바뀌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있기 때문에 심부전에 위험이 있다라고 하면 BNP를 측정해 보시는 것은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그래서 결국 이제 심전도 등에서 또 추가적인 정보들을 부정맥 외에도 뭐 이스케믹을 보는 큐파나 ST 변화들 등을 볼 수 있고, 또 QRS가 넓어지는 뭐 이런 변화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알 수 있으며, 앞에 설명드린 앱노멀 로딩 컨디션에 해당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CBC 같은 빈혈, 크레아틴, 콩팥 기능 또는 뭐 갑상선 기능 등을 같이 확인하시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케이스도 비슷한 케이스여서 일단 페프에 해당하는 심부전으로 입원하게 됐을 때는 설명드렸듯이 NT-프로BNP 300 정도로 조금 더 높은 값으로 하고, 나이가 들에 따라 그 자체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뭐 어디에서는 나이가 들에 따라 이렇게 좀 더 높은 컷오프를 해라라고 했지만, 아직까지 아주 절대적인 가이드라인에 나이에 따른 컷오프는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 케이스는 페프 케이스여서 여기는 넘어가고 저는 조금 다른 케이스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봤던 환자분이고 79세 남자였고 이제 비뇨기과 수술 후에 고혈압 때문에 저희한테 왔었습니다. 근데 환자는 한 니아 클래스 2 정도로 DOE가 있다라고 하고 혈압은 이 정도였습니다. 고혈압, 고지혈증이 있었고 프로스테이트 캔서 이번에 수술을 받았던 분입니다. 체스트 엑스레이 상에서는 뭐 거의 뭐 특별히
특징 소견 없이 뭐 아주 마일드 카디오메갈리 정도고 심전도 상에서도 사이너스 리듬이면서 뭐 명확한 ST 체인지는 보이지 않는데 지금 다시 보면 이제 PR이 조금 긴 게 아닌가라는 이전 양상을 보여줍니다. 피 검사를 해봤더니 앞에 설명드렸던 NT-프로BNP는 279 정도로 조금 올라가 있고 이상하게도 트로포닌도 같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자를 초음파를 했었고 초음파에서는 이렇게 챔버 사이즈도 괜찮고 이젝션 프랙션도 괜찮고 이런 LA 볼륨 인덱스도 조금 크고 EOV 프라임도 조금 큰 뒤에 나올 어떻게 말하면 페프에 합당한 환자가 아닌가라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이스케믹 가능성이 있어서 카디오 펄모널 엑서사이즈 테스트를 했더니 이렇게 이런 NSVT 같은 게 보여서 정말 뭔가 있나 싶어서 NGO도 시행을 해봤더니 NGO 상에서는 특별한 이상 소견은 없어서 그렇다면 그냥 일단 신부전인 것 같긴 하니까 신부전에 대한 약을 좀 써보자라고 이렇게 썼던 환자입니다. 자, 근데 이제 이 환자가 조금 계속 지나면서 변화가 생깁니다.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심전도 상에서도 생각보다 변화가 있다는 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환자가 이제 2년 뒤에 심부전을 찍었더니 PR이 200mS였던 게 264, QRS가 96이었던 게 124, 한 70대 후반 남자였죠. 아무래도 우리가 선생님들 외래에서 보시다가도 심전도는 당연히 팔로업을 많이 하실 겁니다. 그러는데 보시다가 왜 이렇게 PR이 길어지지? 뭔가 이상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 다음에 다시 한번 팔로업을 했더니 PR이 264였던 게 298로 더 길어지고 QRS도 더 넓어져서 이런 사람이 왜 있지? 나이가 들었다고 PR과 QRS가 넓어질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심전도에서 보이는 우리가 좀 간과할 수 있는 이런 PR 인터벌, QRS 듀레이션 같은 것들의 변화도 의미가 있을 수 있고 사실 이상 사는 환자분은 피 검사에서도 이렇게 엔티프로벤 트레포니도 다 증가하는 소견이 보였고 결론은 아밀로이도시스라고 하는 요즘에 많이 각광을 하는 이런 새로운 질환이었습니다. 질환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 아니지만 심전도상에서 이런 어떤 미세한 변화 선생님들이 외래나 전공 선생님들이 실제로 볼 때 심전도 정말 매일 찍어서 그냥 괜찮다가 아니라 이런 미세한 변화도 어떤 것을 나타낼 수 있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요거는 찾다 보니까 사실 이게 핑크죠. 핑크에서 유방암에서 하는 얘기긴 한데요. 얼레 디텍션 하면은 세이브 라이브를 할 수 있다. 심전도가 있어서 요 그림을 가져왔는데 엑스레이 또는 특히 저는 심전도를 강조하고 싶은데 이러한 외래를 보시면서 조그만 미세한 변화들이 생각보다 다른 어떤 큰 병 또는 뭔가 다른 공반 질환의 클루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